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네이버. 과연 네이버는 지금 위기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한 추진력을 쌓는 중일까요? 일단 주가로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개발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죠. 주가는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스 알고리즘 조정 의혹으로 방통위 조사까지 받고 있어서 안팎의 악재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구글, 유튜브 등이 네이버를 위협하는 검색 플랫폼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네이버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하지만 네이버 제2의 도약, 기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죠. 글로벌 시장에서 판을 키우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의 영토 확장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인공,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해진 창업자, 요즘 해외 시장에서 광폭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2021년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8,600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미국의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무려 2조 3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패션 컨텐츠라는 새로운 축을 토대로 해외에서 끝장 승부를 보겠다. 이런 야심인 건데요. 과연 이해진 창업자의 도전은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AI 패권 전쟁에서 토종 빅테크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삼성 SDS 사내 벤처였던 검색 서비스를 독립해 1999년 네이버를 설립했죠. 당시 후발주자였던 네이버가 포털 시장을 접수한 비결은 사용자의 니즈에 집중한 덕분인데요.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해소해준 지식인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이후 검색 광고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한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최강자에 오릅니다. 네이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글로벌한 성공을 거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인데요. 이해진 창업자,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생존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설립 2년차였던 2000년 네이버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렸던 건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매주 일본 출장을 가며 고군분투했지만 10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죠. 당시 이해진 대표는 내가 실패해도 내 후대가 성공할 수 있게 징검다리라도 되자, 이렇게 직원들을 설득했다고 하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반전의 기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대지진 상황에서 통신은 두절됐지만 인터넷 기반의 SNS는 무리 없이 작동한 걸 목격한 겁니다. 이후 네이버 팀은 3개월간 신속한 준비를 해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했는데요.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 라인 캐릭터의 인기를 발판으로 1년 만에 일본 1위의 메신저가 됐고요. 이후 태국, 대만 1위에 등극,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에 오른 라인은 현재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린 이해진 창업자의 절박함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라인을 성공시킨 이해진 창업자는 2017년 이사회 의장 자리를 물러나면서 글로벌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장착한 글로벌 신무기, 바로 개인간 거래,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1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2조 원 이상 들여 인수한 북미 최대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일본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 소다까지 아시아, 북미, 유럽을 아우르는 플랫폼 라인업을 구축한 건데요.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혁신 기술도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런 거액을 투자한다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우려가 많았죠. 한마디로 성장성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포시마크 인수 후 네이버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진 창업자가 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은 MZ세대들이 제품 거래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급부상했죠. MZ세대 놀이터로 떠오른 중고거래 플랫폼을 연결해 젊은 세대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요. 결국 이해진 대표가 노리는 지향점은 플랫폼입니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검색, 쇼핑, 콘텐츠를 잇는 고유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해외에서도 일단 젊은 고객들을 많이 모이게 한 뒤에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꾸리겠다는 전략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해진 대표의 투자가 신의 한 수가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예상이 맞을지 지켜봐야겠죠. 네이버의 두 번째 글로벌 무기, 바로 콘텐츠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독자적인 창작자 양성 시스템을 통해 K 콘텐츠 열풍을 선도해 왔는데요.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8천만 명, 특히 북미 지역 점유율은 70.6%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2021년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은 자회사를 통해 웹툰 IP 영상화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웹소설, 웹툰, 영화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통해 포스트 디즈니, 포스트 넷플릭스가 되겠다. 이게 바로 이해진 창업자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네이버의 콘텐츠 유니버스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봐야겠죠? 이런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위기설이 나오는 건 바로 검색 서비스 때문입니다. 2023년 네이버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60% 아래로 떨어졌죠. 구글이 30%까지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검색 경쟁력이 떨어지면 커머스, 핀테크 부분의 유입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네이버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바로 거대 인공지능입니다. 네이버는 토종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 데 이어 생성형 AI 검색 Q를 베타 서비스 중인데요. Q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질문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단계별 추론을 통해 답변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검색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거대 인공지능 경쟁의 관건은 어떻게 수익 모델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B2B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도 노리고 있습니다. 관계사인 라인과 야후 재팬을 통한 일본 AI 시장, 그리고 비영어권 국가이자 자국 데이터 주권에 관심이 많은 중동, 유럽도 네이버 AI의 공략 대상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자금 투자 규모에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해외 빅테크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성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요. 거대 인공지능 패권 경쟁은 네이버 같은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챗 GPT와 같은 영어 기반의 초거대 인공지능이 시장을 지배하면 결국 비영어권 기업과 소비자의 인공지능 사용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과연 토종 빅테크 네이버가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양방 기대해봐야겠죠. 지난 17년 동안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까봐 두려웠다.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두렵다. 라인을 성공시킨 후 이해진 창업자가 한 말인데요. 이해진의 두려움, 절박함은 네이버를 성장시킨 힘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것이야말로 네이버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인데요. 세상에 없던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가대표 빅테크로 성장한 네이버. 과연 네이버는 AI 시대에 또 한 번의 혁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